CNN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방영 직후 유럽과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줄줄이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를 만든 프랑스 출신 여성 교수는 처음부터 서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에 여자 혼자 걷는다고? 통계 조작 아닌가? 함께 온 독일계 안전 전문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감시 카메라 덕분이지. 통제가 강해서 안전한 거다. 20년간 세계 도시의 치안을 연구한 두 사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이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밤의 도시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20년 넘게 살았죠. 그곳에서 밤은 늘 조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엔 유럽 30개 도시의 야간 범죄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수치, 그래프, 피해자 증언, 경찰 보고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였죠. 거기엔 제가 직접 겪은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파리 13구. 저는 야간 범죄에 대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죠. 거리는 밝았고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 남성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죠.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가 웃으며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면서요. 지나가던 커플은 걸음을 빨리 했고 담배 피우던 남성은 시선을 피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 속에서요.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날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모두 데이터로 만들었죠. 그게 제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숫자로 바꾸는 것.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밤의 안전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고요. 통계와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은 피해야 할 시간이라고요. CNN 본사 회의실 뉴욕. 32층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험이 숨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엔 15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경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었죠. 프로듀서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목은 세계 도시의 밤입니다. 각 도시가 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야간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제안 있으신 분? 젊은 리서처가 망설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 자정 이후에도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죠. 아시아 도시들은 다 그렇다고 주장하잖아. 통계 조작 아닐까요? 신고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CCTV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다르다. 옆자리에서 리카르도 바우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국제도시안전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20년간 각국 정부의 치안 시스템을 설계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베를린, 취리히, 브뤼셀, 더블린.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감시는 안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유로운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대개 CCTV 밀도가 높고 경찰 통제가 강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자유의 대가로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결론이었으니까요. 안전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누군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해야 만들어진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리카르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검증하기 위해서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소문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24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진실을 보는 데엔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비상연락처, 호텔 주소. 습관이었습니다. 밤에 도시를 걷기 전엔 늘 그랬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서울의 야간 범죄 통계를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낮았습니다. 살인율, 강도율, 성범죄율. 모두 유럽 평균보다 낮았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보고되지 않은 사건을 담지 못하니까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은폐된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카르도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기대하고 가는 거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현명하군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당신은요? 뭘 기대하세요? 그가 서류를 닫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뭘요? 서울도 다른 도시와 같을 거라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죠. 안전은 통제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안전은 환상이에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긴장했을 때 저는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대신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밤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저 잘 숨겨진 위험일까요? 통제가 강해서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였죠. 확인하기 위해서요.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좌석을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리카르도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확인해 봅시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정말 안전한지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였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밤 8시 30분. 서울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밤 9시.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자동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습관이었죠. 밤에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늘 그랬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잡고 주변을 살피고 가장 밝은 통로로 걸어가는 것.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시선을 날카롭게 하고 누가 다가오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항 안은 밝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빠르게 움직이지도 경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파리 공항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큰 소리, 급한 발걸음, 긴장한 표정. 밤 비행기가 도착하면 모두가 빨리 떠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한 가족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부모, 아이 둘. 아이들은 피곤한 듯 부모 손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카트를 밀었죠.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CCTV를 찾으려고요. 있었습니다. 천장에, 기둥에.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죠. 경찰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통제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늘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파리에서의 그날 밤이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안내판을 가리켰을 뿐이었죠.
택시 타시려면 저쪽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여행 잘하세요. 밤 산책도 좋아요. 서울은요? 그가 다시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밤 산책이라고요?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립서비스였을까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겨울밤의 공기였죠. 깨끗했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가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니까 당연하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지키고 있었죠. 한 노인이 카트를 밀다 비틀거렸습니다.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슬쩍 다가가 카트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천천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죠.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손수요. 파리에서는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강 근처 호텔입니다. 기사가 짐을 실으며 물었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네. 한강 보셨어요? 아직이요. 밤에 가보세요. 요즘 사람들 많아요. 안전하고 좋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도 아니었죠. 추천이었습니다. 밤에 가보라고요. 리카르도가 뒷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밤에도 사람이 많습니까? 네. 특히 주말엔 새벽까지도 있어요. 치맥하러요. 치맥이요? 치킨이랑 맥주요. 강변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여기요? 안전해요. CCTV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니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죠.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어요. 적당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리였다면 끊임없이 울렸을 텐데요. 리카르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거죠? 그것도 있지만요. 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조심해요. 서로를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밤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긴다. 서로 조심한다. 리카르도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립서비스군요. 관광객한테 하는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자랑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불빛이 많아졌습니다. 빌딩, 가로등, 상점. 모두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걷고 차는 지나가고 도시는 숨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죠. 기사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밤 산책 꼭 해보세요. 한강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긴 밤도 낮이랑 똑같아요. 리카르도가 팁을 건네며 냉소했습니다. 관광 홍보 문구네요. 하지만 기사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커플, 가족, 혼자 걷는 사람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이 시간엔 거리가 비어 있었을 텐데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멀리서요. 강변엔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인상 차분함, 경계심 없음, 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직 판단 불가. 표면만 봤을 가능성 높음. 내일 밤 직접 걸어봐야 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윤성이었습니다. CNN 로컬 코디네이터이자 이번 촬영의 현장 담당자죠. 도착하셨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한강 보이세요? 창문으로요. 네, 보입니다. 내일 밤에 직접 가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밤이 더 볼 게 많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요?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밤이 낮보다 안전할 때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강변의 불빛들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들은 계속 움직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을 뿐이었죠. 밤인데도요. 다음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강서윤을 만났죠. 서울시 한강 야간 안전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이번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내일 일정은 낮에 한강 인프라를 먼저 보시고 저녁에 야간 문화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지금 가고 싶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혼자 걸어볼게요. 강서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혼자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전을 평가하려면 가장 취약한 상황을 테스트해야 해요. 여성, 혼자, 밤 11시. 리카르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군요. 데이터가 정확해지겠어요. 오윤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전 이런 일에 익숙해요. 밤 11시, 여의도 한강공원. 저는 혼자 강변 산책로 입구에 섰습니다. 주머니 쏘코신 스프레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파리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깨를 잡던 거친 손.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 혼자였던 그 순간.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서울의 밤이 정말 안전한지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산책로는 예상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빛은 부드러웠죠.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밝았어요. 주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지나갔죠. 한 여성이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처럼요.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이 보이나요? CCTV는요? 경찰은 멀리 한 명 보였지만 순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CCTV는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그는 조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제 옆을 지나치며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과였습니다. 제가 놀랐을까 봐요.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팔이었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지도 않았겠죠. 계속 걸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길 한쪽으로 비켜섰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지나갔을 뿐이죠.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적당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밤에 안전한가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하죠. 매일 나와요. 20년째요. 혼자요? 네. 아내가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바람 쐬고 가요. 노인의 목소리엔 외로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왜요? 여기가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요? 밤에도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누군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앞에서 걷던 젊은 여성이었죠. 돌부리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말없이요. 한 남성이 팔을 내밀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가방을 주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죠.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죠.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질서가 있을까요? 왜 경찰이 많지 않은데 안전할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을까요? 장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한강 야간 순찰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낮에는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죠. 어떠세요? 이상해요. 뭐가요? 너무 평온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게 원래예요. 매일 밤이 이래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통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장민지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알아서 조심하니까요. 서로를요. 어떻게요? 왜요? 글쎄요. 그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다 피해자니까요. 나도 당신도 저기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서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반인데요. 부모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죠.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 통제 없이도 질서가 존재한다. 20년간 믿어온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감시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강서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밤인데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평온한 거죠. 차이가 뭔가요? 조용함은 억눌린 거고 평온함은 익숙한 겁니다. 그녀가 강변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도 그냥 하루의 일부니까요. 저는 다시 강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앉고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적이 아닌 듯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밤이 위험하지 않군요. 장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밤도 그냥 하루의 연장이에요. 나처럼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호신 스프레이를 꺼내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리카르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죠. 어젯밤 어땠습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흥미롭다. 그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초반은 다 그래요.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이라고요? 네.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걸은 산책로의 CCTV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화면엔 지도와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0m당 평균 3대씩 있더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리카르도가 화면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통제에서 나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요.
강서윤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한강의 안전에 대해서요. 리카르도가 답했습니다. CCTV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통제가 아닙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계예요.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통제는 사람을 막는 거고 설계는 사람이 편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겁니다. 리카르도가 비웃었습니다. 말장난이군요. 결국 감시 카메라와 규제로 만들어진 안전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강서윤이 인정했습니다. CCTV도 있고 순찰도 돌고 비상벨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있습니까? 문화요. 저는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가보죠. 더 늦은 시간에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리카르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밤 12시 다시 한강. 이번엔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여의도보다 더 넓고 사람도 많다고 했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사람이 줄어들 거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연인들이 다리 아래 앉아 야경을 보고 있었고 가족 단위 피크닉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죠.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리카르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뭐가요? 경찰이 안 보입니다. 저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한 명 정도. 하지만 순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순찰은 돌지만 눈에 띄게 하진 않아요. 왜죠? 사람들이 경직되니까요. 경찰이 많으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질서를 유지하죠? 사람들이요. 리카르도가 코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감시와 처벌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져요. 여긴 20년간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강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더 관찰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화난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젊은이들이 스스로 음악 볼륨을 낮췄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가 조용히 하라고 했나요? 강서윤이 답했습니다. 아무도요. 그냥 눈치챈 거예요. 여기 분위기를요. 그게 가능한가요? 20년간 쌓인 문화니까 가능합니다. 그녀가 강변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요. 즐기되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리카르도가 반박했습니다. 문화는 강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규칙과 처벌로요. 자발적인 문화 같은 건 없어요. 여긴 다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통계적 예외일 뿐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걸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직접 느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요.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파리에서라면요.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중년 남성이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자주 오세요? 네. 매일 밤이요. 매일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여기가요? 밤인데요. 밤이라고 무서울 게 뭐 있나요? 여긴요? 그의 표정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밤은 늘 조심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에겐 그냥 하루의 연장이었으니까요. 일하고 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람 쐬고 가요. 혼자요? 네. 아내는 집에서 쉬고요.
저만 나와요. 그가 웃었습니다. 여긴 혼자 와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멀리서 장민지가 순찰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곳곳을 살피며 걷고 있었죠. 하지만 경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어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요. 한 노인이 벤치에서 일어서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가 저린 듯했죠. 장민지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저려서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맙네요. 젊은 사람이.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돕는 거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요.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 질서는 감시가 아니라 관심에서 나온다. 리카르도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시는군요. 당신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표면일 뿐이에요. CCTV와 경찰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모든 도시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요? 믿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에요. 언제나 대가가 있죠. 감시, 통제, 자유의 제한. 여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잘 숨겼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내일 밤엔 당신이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혼자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밤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결과라는 걸요. 다음 날 밤, 저희는 다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 막차 시간.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근처였죠. 오윤성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테스트예요. 술 취한 사람들, 피곤한 직장인들, 귀가하는 학생들이 모두 섞이거든요. 리카르도가 노트북에 뭔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피로도가 높고 감시가 약해지니까요. 저는 일부러 가장 붐비는 동선을 택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요. 역 출구 앞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길게요. 하지만 말없이 다투지 않고 서 있었죠. 새벽 1시인데도요.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줄 근처로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8이었다면 이 시간대 취객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넓혔습니다. 취객이 지나갈 수 있게요. 부딪히지 않게요.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아 계실래요? 취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집 가야 돼요. 혼자 갈 수 있겠어요? 택시 타실래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죠. 딱 필요한 만큼만요. 장민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사고는 대개 무시에서 나와요. 무시요? 네. 누군가 쓰러져도 모른 척하고 누군가 도움을 청해도 못 들은 척하고요. 그녀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나죠. 하지만 여긴 모른 척이 어려워요. 왜요? 다들 보거든요. 서로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처음으로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요.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온 뒤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대로요. 밀지도 당기지도 않고요. 저는 마지막에 탔습니다. 관찰하려고요. 칸 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낮췄죠. 한 학생이 졸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슬쩍 어깨를 받쳐줬습니다. 넘어지지 않게요. 깨우지 않고요. 그저 받쳐줄 뿐이었어요. 리카르도가 주변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조용한 게 이상한가요? 심야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봅니다.
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여긴 심야라고 해서 특별히 취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술 취한 사람도 있고 피곤한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뭘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거요. 그게 기본이니까요.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죠. 앞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재빨리 문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나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젊은 사람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규칙에 적힌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문을 잡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다음 역까지 서서 가야 했는데도요.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갔죠. 부딪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한 남성이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가 캐리어를 들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위에 내려놓고는 그냥 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만 받고요. 버스 정류장. 여기도 줄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인데도요.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졸고 있었죠.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학생을 슬쩍 깨웠습니다. 학생, 버스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졸면 놓칠 뻔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차례대로 탔습니다. 밀지 않고요. 저도 탔습니다. 버스 안도 조용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질서는 유지됐죠. 한 취객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다가 주변 눈치를 보고는 조용히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카르도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시나요? 확신은 충분한 데이터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요. 방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 균열 배려는 강요되지 않아도 작동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여긴 무시가 없다. 모두가 서로를 본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잠들지 않는군요. 그런데도 안전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잠들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요. 통제 없이도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밤, 리카르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한강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밤 11시, 반포 한강공원. 리카르도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딱딱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관찰자의 걸음이었죠.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수집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그는 노트를 들고 주변을 기록했습니다. CCTV 위치, 조명 간격, 사람들의 동선. 모두 숫자로 바꾸고 있었죠. 한 외국인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벤치 옆에 앉아서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리카르도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관찰만 했죠. 누가 먼저 움직이나 보려고요. 경찰이 올까요? 안전요원이 나타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시할까요? 그는 노트를 펼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재면서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리카르도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2분 경과 반응 없음. 하지만 3분째 뭔가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괜찮으세요? 외국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아이 로스트. 길을 잃으셨어요? 중년 여성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켰죠.
어디 가려고 하세요? 젊은 남성도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곧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도 멈춰 섰습니다. 호텔 이름 아세요? 셋이서 휴대폰을 모아들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땡큐. 땡큐.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중년 여성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택시 타는 곳까지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죠.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가방 들어드릴게요. 노노, 괜찮아요.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게요. 세 사람은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요. 조심히 가세요. 택시 기사한테 주소 보여주세요. 여기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외국인 여성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땡큐, 땡큐 소 머치. 리카르도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오래요. 노트를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장민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놀라신 것 같아요. 왜요? 경찰이 오지 않았잖아요. 안전요원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도왔어요. 저도 리카르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죠. 긴장했을 때 그가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가세요. 서울 좋은 추억 만드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어서 도왔을 뿐이었죠. 리카르도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러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네. 여긴 시스템이 아니군요. 그럼 뭐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확신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빛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리카르도는 노트를 펼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적을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숫자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뭘 보셨나요? 리카르도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네. 원래 그래요. 왜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당연하다고요? 낯선 사람을 돕는 게요? 여긴 그래요. 강서윤이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낯선 사람도 언젠간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리카르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도시들은 달랐습니다. 어땠는데요? 낯선 사람은 위험이었어요. 피해야 할 대상이었죠. 여긴 다릅니다. 왜죠? 뭐가 다르죠? 강서윤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네. 하지만 같은 공간을 쓰고 있죠. 같은 강을 보고 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리카르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에요. 오윤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강에선요. 리카르도가 물었습니다. 매일요? 네. 하루에 수십 번씩 저런 일이 일어나요. 오윤성이 설명했습니다. 길 잃은 사람, 다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럼 경찰은요? 경찰은 큰일이 생겼을 때 오죠. 작은 일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요. 시스템 없이요?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여긴요. 리카르도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저는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데이터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통제와 감시로 만들어지지 않은 안전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카르도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왜요? 확인해야 해서요. 그가 강을 받습니다. 정말로 매일 이런지요? 제가 본 게 예외가 아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답이 아니라 진실을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리카르도가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안전은 통제에서 나온다고요. 이젠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긴 제가 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한강에 나갔습니다. 리카르도는 더 이상 CCTV를 세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거의 펼치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로 길을 양보하는 모습.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손길.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는 목소리.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CNN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한강변에서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곧 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리카르도가 먼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리카르도는 계속했습니다. 20년간 저는 도시의 안전은 통제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CCTV, 경찰, 규제, 처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선 다른 걸 봤습니다. 뭘 보셨나요? 신뢰요. 리카르도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밤의 어둠도, 예상치 못한 상황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도시들에선 사람을 통제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긴 사람을 신뢰의 주체로 봤어요. 차이가 뭔가요? 통제는 두려움을 만들고 신뢰는 안전을 만듭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밤을 연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은 늘 조심해야 할 시간이었죠. 제 경험도 그랬고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파리에서 야간 취재 중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도시를,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서울은 어땠나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한강을 걸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죠. 뭘요? 안전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안전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강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왔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길을 정비하고 비상벨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진짜 안전은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장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여기 나와요. 왜요? 누군가 다칠까봐, 도움이 필요할까 봐서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니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틀 후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성이 밤에 안전한 도시. 질서가 문화인 도시. 감시가 아닌 신뢰로 안전을 만든 도시.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처럼 될 수 있나요? 강서윤이 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20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문화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카르도가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국제도시안전 컨퍼런스였죠.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감시를 팔았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여긴 신뢰를 쌓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20년간 틀렸습니다. 안전을 만드는 건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인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CNN 본사로 돌아가기 전날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강서윤, 장민직, 오윤성, 그리고 우리. 리카르도가 말했습니다. 제 회사에 제안하겠습니다. 서울 모델을 연구하자고요.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장민지가 덧붙였습니다. 한강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밤에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그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파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였죠. 이번엔 촬영도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어서였습니다. 밤에 한강을요. 혼자요. 밤 10시, 반포 한강공원.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지도 않았죠. 분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느꼈습니다. 공기를요, 소리를요, 사람들의 움직임을요. 한 커플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했죠. 대학생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모두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 위에 세워졌는지를요. 20년 넘게 쌓인 신뢰.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문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걸요. 장민지가 지나갔습니다. 순찰 중이었죠.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오셨어요? 네. 그냥 걷고 싶어서요. 좋아 보이세요. 편해 보여요. 편해요. 처음으로요. 여기 밤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죠? 제 인생에서 밤을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긴 그래요. 밤도 낮만큼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그녀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고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걷고 쉬고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카르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혼자요. 밤에 걷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저도 베를린에서 야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방식으로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볼 만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씩 한 도시씩요. 강서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이 도시의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당신은 그걸 본 거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죠. 저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요. 주머니 속 호신 스프레이는 호텔에 두고 왔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여기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맘 산책하셨어요? 네. 좋죠, 한강? 네. 정말 좋아요. 맨날 와요. 안전하고 조용해서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밤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밤도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전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상태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만이 가진 밤이라는 것을요. 노트를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밖 한강의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밤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통제 없이요. 그저 신뢰로요. 서울의 밤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